네, 지방선거가 4주도 이제 안 남은 상황으로 돌입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공소취소 특검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이걸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를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곡절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분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 맡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제가 네. 그 마지막에 그 청문회 종합 청문회 끝나는 날, 네.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거기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한테 제가 살다 정치인들이 고마운 적도 처음이에요. 이번에 잘 됐죠. 정말 잘 국정조사가 됐어요. 정말 됐고 예. 이 검찰의 조작과 조작 기소 수사가 어디까지 이렇게 됐는지 네. 검찰의 민낯이 다 드러났죠.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국정조사를 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하나부터 뭐 끝까지라고 할까요?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있었던 검찰의 조작 수사가 드러났는데 그 정점에 윤석열이 있었다라는 것도 네. 밝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백미가 의원님께서 그거 다 나와 보세요. 원사님들 하나씩 다 나와 보시고 자, 한 분씩 서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들리십니까? 재창형으로 이제 들어보니까 재창형으로 들리네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이 참. 보통 이번에 조작이 크게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녹취록 조작이에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장동과 관련된 이 주범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라는 사람이 예. 2012년부터 21년까지 정영학이 다 녹취를 해요. 한 그러니까요. 10년간. 예. 대장동 실록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에 이재명, 정진상, 김용이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 대장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예. 정작 이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주범을 누구를 만들어야 되냐면 이재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밑에 있었던 정진상 실장을 예. 연결고리를 잡아야 되니까 이 녹취록에 네. 재창영이라고 하는데 실장님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누가? 이기 수사팀이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어미중, 강백신 그 팀들이 예. 녹취록 조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그것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예. 제가 얘기를 예. 했죠. 어떻게 들리냐? 그러니까요. 재창영으로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조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얘기도 영화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10년에 영화 부당거래가 개봉이 되거든요. 그 대사가 명대사가 뭐냐면 네가 범인 해라요. 네가 범인을. 그래서 주범 종범을 박상용 검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재명을 주범으로 하고 뭐라고? 이화영 종범으로 하고 이재명을 저 범인해라 해라.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사를 만들어냈던 건데 오늘 한겨레 신문 박용원 논설위원도 그 칼럼을 썼더군요. 예. 2010년에 일본에서 조작 검사가 있더라고요. 파일 조작 날짜를 조작을 네. 했는데 그 검사 2년 6개월 구속됐더라고요. 예. 그 검사가 예. 2010년입니다. 그 사건이. 예. 일본에서 조작 검사가 2010년에 구속이 됐더라고요. 이미 이미 16년 전에. 예, 일본은 그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검찰총장도 옷을 벗어요. 이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예. 그 정말 중요한 칼럼을 썼더라고요. 예. 2010년에 일본에 있는 검사 네. 박용현 논설위원 예. 썼는데 근데 미국으로 가면 예. 2010년에도 예. 조작 검사가 또 나와요. 앤드류 토마스라고 하는 검사가 예. 조작을 해요. 정부위원회가 대립각이 있으니까 기획 수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예. 나중에 밝혀져요. 예. 밝혀져서 밑에 검사가 나는 시키는 대로 다 조서를 썼을 뿐이다. 아.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에서 물러나게 되고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이 돼요. 그게 이게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2010년에 영화를 보면 영화 네. 같은 현실이 미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예. 조작을 다 했는데 누가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검찰의 민낯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그 상식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책임지고 조사 수사받고 그리고 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게 마땅한데 지금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가 그 수사하다가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지금 대장동 업자들 다 면죄부 주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원석 전 검찰총장한테 그런 얘기했죠. 네. 검찰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다. 근데 그걸 다 저버렸다. 그게 누구냐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네. 그다음에 김건희 명품백 명품백. 사건 할 때 엄정하게 했어야 된다. 예. 근데 이원석 총장 시절에 예. 송경호 검사니 뭐니 다 덮어주지 않았냐. 그 이후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 내란 때 예. 윤석열 풀어준 게 검찰이다. 그렇죠. 그때 검찰이 엄정하게 오히려 윤석열을 내란한 쿠데타범이라고 해서 체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그렇죠. 얘기를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의 신뢰에 잃은 결정적 계기의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원석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네. 그 밑에 있었던 중앙지검장, 예. 송경호 중앙지검장, 예. 이창수 중앙지검장, 예. 이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 얘기를 드렸죠 제가. 예. 근데 여전히 사과나 반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참 어려운 현실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가 한 게 특검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월 30일 날 네. 마무리하면서 예.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네. 우리 쭉 한 달간 이렇게 저희가 한 40여일간 국정수사를 진행하면서 네. 검찰의 이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 엑셀 파일도 조작하죠. 또 녹취록도 조작하죠. 더 나아가서 진술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진술 조작을 누구로 하는 거예요? 유동규 가장 약한 고리 부패 인사나 봐주면서 결국은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을 엮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남욱을 통해서 또 엮으려고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쌍방울 쌍방울, 상호 같은 경우 김성태나 김성태. 방용철 가장 약한 주가 사람들 조작 봐주고. 진술 조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다 진술로 엮으려고 했던 것이 진술 조작 아닙니까? 네. 그게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예. 수사를 검찰한테 맡깁니까? 예. 그럼 특검밖에 답이 없죠. 그 당- 조작이 드러났으니까 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다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빠르게 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선거가 겹쳐가지고 네, 선거가 임박해서 네. 이 법이 이제 4월 30일에 발의를 했지만 법사위가 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안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법사위 전체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당내 안에서 의원들의 의견도 좀 청취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더 나아가서는 예. 국민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그래서 이것을 시기와 절차를 좀 더 수기와 공론을 통해서 거쳐라라고 네. 하는 것이 청와대 청와대의 입장이고 또 우리 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6월에는 지금 벌써 6월 3일날 지방선거인데 예. 본회의가 열릴 수 있는 날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예. 5,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예. 이 법안에 대한 예. 지금도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국민의힘은 이제 반발하는 거고 음. 당연히 반발하는 거고 그래서 6월에 지방선거 이후에 네. 이 법안 통과 시점이 정해지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국조특위 하면서 거기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와서 다 듣잖아요. 증언도 듣고 그 상황을 우리가 본 거를 똑같이 그분들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조작 기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소 취소, 마치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내용만 특정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든단 말이죠. 아니 아, 윤석열이 네.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하는 애들이 국민의힘이 아닙니까? 그 동조하고 그 세력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는 이번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네. 최창영을 실장님으로 바꾼 거에 대해서 최창영 어떻게 들리냐 네. 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바이든 날리면처럼 저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 다르다. 아니에요? 이게 검찰이구나. 아. 그 국민의힘 어때요? 네. 바이든 날리면 할 때 그렇게 다 동조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날리면 들린다고 했던 사람들이고 예. 계엄령을 계몽령으로 주장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검찰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신들은 이거를 이제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네. 공소 취소라는 프레임을 만든 거죠. 그런데 조작 기소와 공소 취소 프레임이 이제 하게 되는데 네.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조작했구나 기소하고 특검이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은 심플한 논리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이제 정치적 전선을 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거는 제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는 예. 너희들의 선거 전략상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데 그 영남 지역의 상황은 자기들에게 유리해서 그런지 그 프레임이 먹힌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이번에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몇몇 천하람 의원이나 네. 김재섭 의원이나 신장식 의원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방송하는데 네네네. 이 선거를 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바라보게 되고 변수도 보고 상수도 보게 되는데 큰 메인스트림이 있다. 근데
제가 영화 얘기를 해요. 관상에 네. 송강호 대사가 있거든요. 네. 마지막에 아, 우리 의원님 영화를 많이 보시는 영화 보면서 제가 현실 적용을 많이 예. 하는데 송강호가 그런 대사를 합니다. 관상 보는 분이잖아요. 네. 자기가 잔파도만 봤다는 거야. 아, 그런데 결국 이제 그 세조가 네. 왕이 되는 건데 네. 한명회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잔파도만 봤다. 시대의 조류인 바람을 못 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선거하다 보면 네. 잔파도를 많이 봐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 선거는 여러 가지 변수 상수가 있는데 예. 하나로 가는 거다. 하나로 간다. 그게 하나가 뭐냐? 뭐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다. 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지 그쵸.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표를 던져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한 거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있는 이 정치인들의 네. 공천 취소를 당한 사람들이 공소 취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천 취소를 당할 사람들이 공소 취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내가 그 얘기도 한 거예요. 예. 아니 공천 취소 당하고 공천 취소 당할 사람들이고 이 공천이 말이 안 되는 당사들이 지금 공소 취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희들은 선거에서 패배한다라고 어.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실제 윤 어게인 인사들이 윤 어게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좀 그러니까 출마를 하고 있지 이재명 않습니까? 정부의 성공과 예. 윤 어게인 세력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윤 어게인 세력들이 네. 아니 자기들이 공천 대상도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공천 취소 당사자들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 정치적 전선을 치잖아요. 그렇죠. 공소 취소로 자기들이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정치적 전선을 치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는 뭐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인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봤더니 일 잘하는 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전선이 딱 하나다. 일 잘하는 사람 뽑자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정치적 전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는 비정치적 전선으로서 일 잘하는 사람, 내 생활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 네. 내 생활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제가 보는 구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은 드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진석 전 실장이 발언하는 것 가운데 아니 그 추경호는 되고 나는 왜 안 돼? 그러니까요. 추경호는 그 실제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본인은 이제 증거인멸죄인데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다. 아 진짜 그거 제가 보면은 예. 이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의 논리적 화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만 있는 살면 나만 된다. 살면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진석이나 추경호나 누구죠 이진숙이나 이런 사람들 공천하는 걸 보면 예. 결국은 국민들은 눈안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안중에 없다. 나만 살면 되고 예. 당은 어째도 상관없다. 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날의 윤석열과 그들의 세력의 모습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정진석 실장은 주겠습니까? 오늘이 아마 제가 그 얘기해서 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제가 얘기하자면 공천 취소당할 놈들이 아니 이건 X. 공천 취소당할 사람들이 예. 바로 공소 취소를 얘기하고 있는 어불성설을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지금 다 피의자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추경호도 예. 지금 그 당시 12월 3일 내란 때 예. 투표 방해한 거 아니에요? 계엄과 관련된 투표 방해를 했던 주요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받고 있고 수사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의 비서실장으로서 네. 그 다음에 대선 이후에 청와대를 다 뭐라고 하죠? 예. 소각이라는 표현을 맞나요? 네, 뭐 비가오징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었죠. 네. 예, 싹 그러니까 다 없앤 증거 자료를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이번 선거는 프레임 전쟁인데 이 조작기소 특검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그 조작기소 그 국조특위에 대해서 중앙 언론이라고 표현하는 것 저는 맞득진 않은데 기성 언론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잘 안 다뤄요 레거시들이 언론인 출신이어서 신문 방송 열심히 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안 쓴다고 보십니까? 쓰긴 써도 그냥 아주 스트레이트 정도? 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뭐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22년 대선 당시에 네, 검찰발 기사들을 다 썼잖아요. 네, 언론들이 예,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됐단 말이죠. 예. 실제 대장동 구분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대장동과 관련된 실체의 내용이라든가 네,
그리고 성남 FC 사건도 그렇고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의 그 당시 경기지사였나요? 그 당시 경기지사였을 겁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쌍방울 대납 사건으로 해가지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일 때 김성태가 한국에 들어오면 다 끝난다고 그랬어요. 이재명 당시 맞아요. 후보에 대해서. 예. 그렇게 언론에서 다 만들어냈단 말이죠. 예. 프레임을 만들어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언론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약간의 자기 부정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과거에 검찰발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언론이 사과하기는 또 힘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보도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께서 그 신문협회가 동아일보에게 준 상 있지 않습니까? 네. 대장동 그분과 관련된 이 오보에 대한 상을 줬는데 이거 취소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자협회가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이라는 걸 냈어요. 아 그래요? 예, 좀 뭐 지지난주 정도 되는데 뭐 어떤 내용으로 냈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그러니까 비슷해요. 지난번에 그 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당시 SBS가 SBS 노조가 비판했던 거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대통령이 이런 것을 지목하는 것 자체가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좀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제가 그 이제 검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2010년도에 미국도 조작 검사에 대해서 검사 박탈하고 변호사까지 다 박탈을 했고 네. 2010년에 일본의 검사는 2년 6개월 실형을 살더라고 그거 조작했다고 해서 검찰총장도 물러났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언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 보도가 제대로 안 됐거나 네. 오보를 했거나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잡고 나가는 게 저는 정정당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왜곡 보도에 대해서 법으로도 규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 왜곡 보도에 대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고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보호해야 될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으로서 언론은 매우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주문으로 봐야지 예. 그걸로 통해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뭐 침해됐다.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너무 나간 예. 거 아니냐. 예. 책임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 정치하면 얘기하고 뭐 하면 다 책임 따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비판도 받고 네. 비난도 받고 막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인들도 똑같이 또 그렇게 예 공적 영역에서 공적 왜곡 영역이죠. 예, 왜곡하고 뭐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책임지고 맞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사과도 하고 예. 또 바로 잡고 그렇게 가야 예. 이게 더 한 단계 예.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맞아요. 사회가. 예. 예. 근데 여전히 이제 이런 걸로 뭐 마치 그 상당히 언론인을 탄압하는 것 같은 뭐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것이 탄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게 무슨 탄압입니까? 그러니까요. 바로 잡자고 하는 건데. 예. 아니, 정정 예를 들어 정정 보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윤석열 때 예. 나는 그걸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윤석열 때 예. 언론인 탄압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럼 언론이 그때 드러났어야죠. 그때는 다 모른 척했죠. 저희들 탄압받고 있을 때, 네. 예, 아니, 소위 그 이제 레거시 윤석열- 미디어들은 다 윤석열과 침묵했죠. 관련된 저 지금 그 얘기가 뭐냐면 핵심이 뭐였냐면 언론인 윤석열의 언론인에 대해 명예훼손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작을 한 들어가 건데 있잖아요. 예. 조용이라는 사람이 대장동 브로커예요. 네. 그 브로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실제 이제 돈 뇌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라고 하죠? 중개비를 받았어요. 네, 네. 그거를 수사를 누가 했냐면 예. 윤석열이가 한 거예요. 그게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가장 핵심 당사자가 조우영이에요. 그렇죠. 그 예. 그래서 그 수사를 누가 했냐면 윤석열이 중수 이과장이 했다고. 예. 근데 김만배가 조우영을 알아요. 네. 그 누구를 변호인으로 소개했냐면 박영수를 소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거기서 부산저축은행의 시드머니의 이 몇천억이 예. 대장동 사업자들의 시드머니가 되는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예. 그 이후에 봤더니 2019년도에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산 거 집을 아니겠어요. 사줬죠. 예. 그런데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네요. 예. 박영수 예. 전 특검이 예. 중개 역할을 해서 예.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만의
부패 카르텔이 여전히 유지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박영수는 누구냐? 50억 클럽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의원님 제가 부산 선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네. 한동훈 전 대표 지금은 무소속입니다만 전 국민의힘 대표였는데 한동훈 대표의 그 후원회장을 정영근 옛날 안기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지금 묘한 게 박민식에게 지역구를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에게 지역구를 물려준 사람이 정영근이고 정영근은 그 지역에서 내리 삼선을 했고 그리고 뭐 이따가 또 전해드리겠지만 정치권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사생활 논란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박민식, 한동훈, 정영근 셋 다 공통점은 공안검사, 특수부검사, 검사들.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뭉친다고 보십니까? 뭉치기보다는 분열할 거예요. 분열한다. 네, 네. 예. 박민식과 한동훈은 분열을 하는 거고 네. 이제 한동훈은 실제 이제 내려가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부산 필요한데 지역에, 예. 부산 지역에서. 예. 근데 그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예. 아주 올드 버전하네요. 올드 패션. 그것도 예. 안기부 출신에 조작했고 그래서 그 안기부 시절에 얼마나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또 조작하고 막 그런 그렇죠.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정영근. 예. 그 사람하고 손을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뭐냐면 제가 얘기한 한동훈도 맨날 잔파도만 보는 거예요. 잔파도만 보는 사람이죠. 잔파도 보고 거기에 예. 잔파도 손길을 잡는 건데 예. 부산이 뭘 원하는지 그 시대의 흐름이 뭔지에 대해서 한동훈은 이미 시각 자체가 올드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대 정신을 못 읽는 시대 정신을 정치. 못 읽는 거죠. 정치인이다. 왜 그러냐면 시대 정신을 읽고 시대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랑 함께하느냐 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주 낙후된 예. 우리도 낙후된 이미 예. 뒤처진 예. 그 시대의 그 오류를 범한 인물을 손을 네. 잡았다라는 것은 예. 그 사람은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가 연어 술자리는 있었다. 네, 예, 술자리는 있었죠, 있었다. 그거는. 뭐 단독 보도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청구. 네. 뭐 이거는 이제 곧 될 텐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늦었지만 이제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탄력을 받은 거죠. 국조를 안 했다면 안 했다고 또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넘어갈게. 있어요. 그런데 예.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예. 세상에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 국회가 네. 이 권력기가 아주 숨어 있는 곳,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이 조작에 대해서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이거를 세상에 끄집어낸 게 뭐냐면 국정조사에 특위에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박상용은 저는 한 피렘이라고 봐요. 박상용은 피렘이다. 예. 그 행동하는 거 보세요. 예. 그 증언서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대범하지도 못하고 예. 한나라의 그 검사였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조사했던 그 검사가 기계도 없지. 기계도 없고 예. 아니 뭐 승부사적 기질도 없고 뒤에 가서 맨날 다른 소리나 하고 그런 예. 사람 아니에요. 저희들이 복도에서 촬영했어요. 예. 완전히 폴더 인사하는 전직 그러니까 검사 나와서 출신. 국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얘기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이 뭐냐면 신동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가 됐느냐 보고를 하니까 네. 자기 부장검사, 차장검사, 다 지검장, 얘기하죠. 대검까지 다 보고가 했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건 일부분. 뭐냐면 예. 나는 피렘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피렘이. 나 빠져나갈 구멍을 벌써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검사 그래서 출신답게. 검사 출신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특검 조사하면은 예. 서로 막 떠넘길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죄수의 작동할- 딜레마 작동할 작동됐다. 거예요. 그리고 예. 수사한 사람이 예. 수사를 받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많은 그래서 검사들이 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요. 박성룡이 저렇게 많은 언어를 하고 한 이유가 네. 저는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 아닌가 싶고. 그 지방선거 D-27일인데요. 그 좀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여론조사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께서는 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의 전략 메시지 본부장 맡고 계시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예. 서울시의 인구 분포가 보면은 서초, 강남, 송파가 인구가 어마어마해요. 그때 그 내란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 김문수를 보면은 그렇죠. 거의 한 8대2 정도 됐을 그렇죠. 거예요. 49대 41이었습니다. 그랬나요? 전체가. 전체는 예, 그런데 전체. 서초,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송파.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인구 예. 분포가 집결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대선에 서초만 남았어요. 예. 마지막 개표가. 예, 예.
그때 야 어렵겠다 했어요. 어렵겠다. 그 서초에서 완전 몰표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서초 강남 송파의 이제 유권자들도 저는 이제 좀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는 이념 선거가 아니고 네. 실제 실용주의 정부에 대한 선거거든요. 네.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나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 야 좀 바꿔봐라 내 생활의 편리성을. 그렇죠. 그리고 정원호에게 한번 맡겨보자. 예. 그거거든요. 예. 저는 이 흐름 안 깨진다고 봐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원호 후보의 경쟁력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사전했는데 뭐 했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뭐냐면 오세훈 후보에 대한 기사도 안 나와. 왜 안 나와?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기대를 해야 네거티브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너 뭐 할 거냐. 예. 근데 오세훈 후보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냐면 오세훈에 대한 기대에 대한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정원호 후보에 대한 이제 타겟팅된 기사들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더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그 뭐 최대한 네네네. 서울 지역이 생각보다 만만한 지역은 아니고 상당히 어렵게 그 강남에 있는 유권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조사상 좁혀지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 대세 흐름은 대세 흐름 바뀌지 안 않는다는 바뀐다. 거예요. 대세 알겠습니다. 흐름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 그 다음에 이제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세 가지 축인데 네. 그게 뭐냐면 일 잘하는 사람, 네. 비정치적 전선이 강해진 거죠. 이번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이구 8분이네 벌써. 그 오늘 본회의 있습니다. 오후 예, 2시에 예, 예. 저희 취재 편의점도 가서 현장 라이브 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이 안 들어올 거라고 봐요. 누구 올까요? 글쎄요. 오늘 아침에 한지아 의원은 고민 중이다. 수구이 없는 당론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개헌 표결에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요 정도면 개헌 투표하러 오신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아니 자기들이 자기 부정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들의 세력은 네. 이 자기 부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계엄 때 예. 이번에 개헌의 초점은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엄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국회 통제 권한을 통제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엄을 누가 또 옹호했습니까? 예. 그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예. 투표 방해를 했던 세력이 누구예요?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와서 이제 개헌을 해야 예.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걸 하는 경우 자신들이 이미 자기 부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안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투표 불성립으로 예, 이제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개헌은?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이제 논의를 하던가 네. 아니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근데 있다.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너무 심플해요.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저쪽 그 경남 국회의원들도 부마항쟁을 헌법에 넣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럼 경남이라도 부마항쟁-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마항쟁 넣자라고 하는 네. 내용하고 5.18 민주항쟁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아니 저 지난 대선 때도 예. 5.18 민주항쟁을 헌법에 넣자 그 헌법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다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개헌에 반대하냐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예.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권을 그쵸. 강화시켜야 되는 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 발전. 예.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걸 사회주의 개헌이네 어쩌네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사회주의가 뭔지도 몰라요. 진짜 아유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든지 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부정, 이 모든 지금 정치적 진행 상황, 아니 7천 넘어갔는데도 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도 이거 안 될 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그 국민의힘 뭐 균형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장도혁 대표가 현행 헌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헌법 조항만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을 안 지키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현행 헌법을 더 잘 지키자고 만들어내야 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군사정부 이 독재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비상계엄에 대한 것은 강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엄령에 대해서는. 아니 대표적인 게 현행 헌법을 안 지킨 게 계엄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이제 저기 자가당착적 계엄을 함부로 할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하는데 참 이게 답답합니다. 계엄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하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걸
부인하는 세력들인데요. 네, 답답합니다. 그렇게 물어봐야죠. 예, 앞으로 또 개엄하려고 하느냐 너희들. 또 개엄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세력이다 이렇게 예, 물어봐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2시에 국회 예. 본회의장 인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